코로나19 이후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우수 제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광산구 브랜드관을 구축하고 특별 할인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일까요?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새로 고침 10화 온라인 쇼핑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 우체국장 박춘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1986년에 개설되었습니다. 농수특산물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제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3단계 엄정한 입점 심사를 통해서 엄선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공익 쇼핑몰입니다. 일반 쇼핑몰은 수익 기반에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 우체국 쇼핑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쇼핑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가 일반 쇼핑몰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저렴합니다. 아울러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홍보 카탈로그 제작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우체국 쇼핑몰은 자연재해나 과잉 생산 등으로 판매가 어렵게 된 농어민들의 절임 배추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을 전국적인 판매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농가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산구 브랜드관을 우체국 쇼핑몰 내에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핫 이슈인 코로나19 발병이 가장 큰 취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광산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 제품의 판로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로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견기업들의 판로를 전자거래로 풀어주기 위해서 광산구청이나 기업 주주자들 같이 힘을 모아서 우체국 쇼핑몰 내에 광산구 브랜드관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우체국 쇼핑몰 지역 브랜드관에 들어오면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들이 한 곳에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기업을 하거나 타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고향 상품의 향수를 찾아서 구매하는 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대면으로만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이 전자거래로 이렇게 판매하면서 수익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운영하는 쇼핑몰 덕에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중소기업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기업주체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발굴해 돕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사장님들을 만나볼까요? 저희 회사는 1997년 IMF를 끝내고 나서 98년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행사로 이렇게 오픈을 시작했었고요. 오픈을 해서 여행업을 하는 도중에 2003년도에 사스를 만났어요. 사스를 만나서 그때 여행업이 되게 또 힘들었었고 그 시기에 저희가 관광 상품이 아닌 대처 상품이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여행용 가방이란 걸 그때는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해서 중국의 OEM 생산을 해서 지금은 여행과 여행 가방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이 됐습니다. 네. 그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것이 관광이나 여행업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영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관광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좀 겪고 있는 시기고요. 어느 정도 힘드냐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항공사가 하늘길이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이 잠시 활성화될까 했었는데 그런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용 가방은 매출의 99%가 줄었고요. 마지막 1%는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수요고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거의 90% 이상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 이 제품들, 가방들을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하셨어요? 저희는 저희 가방은 일단 신혼부부들에 대한 전문 가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사들에 대한 고객들 클레임이 생겼을 때 대처 가방이었습니다. 전국에 여행사 거래처가 한 700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사 거래처가 40군데 정도 있어서 거래처를 중심으로 한 이런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그 거래처가 거의 막혔다고 보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점 유업 상태이기도 하고요. 많이 폐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 판매되지 않는 여행용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좀 보류를 해뒀고요. 그리고 그 생활용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들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주방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침구류 이런 상품들에 대한 판매들 이렇게 있었고요. 시골 농가하고 해서 작은 농산물들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품이 여행용 가방하고 또 몇 가지가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회사가 2003년부터 여행용 가방을 이렇게 직접 OEM으로 생산하게 됐었고요. 그때 당시는 좀 단품종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제품으로서 유통을 하게 됐었고 소비자들의 요구들이 많이 늘면서 제품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색상과 사이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종류로 했을 때는 20종류 정도가 되고 제품의 군으로 따지면 100개 이상의 그런 제품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는 좀 상당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이 아닌 그 여행에 관련돼 있는 여행용품, 여행용품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크로스백, 비치 샌들, 그다음에 뭐 스쿠버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장비들을 저희가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혹시 대표님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목표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이라는 게 사실 여행용 가방이라는 건 충동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나갈 거라는 큰 기대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 분위기가 좀 확산돼서 저희는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맡고 또 주치에서는 또 이걸 많이 홍보해 줌으로써 좀 이걸 극대화시키는 방법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행용 가방은 대략적인 수가 지금 15,000개 정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여행업계가 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통계를 보면은 작년 그 전년도 대비 한 50%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한번 그 7월 기준으로 한번 그 통계를 봤더니 100%가 줄었더라고요. 맞습니다. 99%.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행 업계의 어떤 팔로가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라면 아까 그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국내 여행 그러니까 뭐 그 인트로바운드 이쪽이 팔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한쪽으로는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방이나 이런 여행용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좀 팔로를 활성화시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매출이 사라진 여행 상품들.
온라인을 통해 조금이라도 판매가 된다면 좋겠네요. 다음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기업주치의센터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도운 곳인데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그 사무국장님 소개하고 네. 업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보호작업장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장애인분들 다니는 직장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네, 있는 그렇다고. 네, 직장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품들이 보면 주로 차 종류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를 해왔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인간공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물건을 조립하는 일만 했다가 장애인분들 급여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인가공은. 그래서 저 자체 생산품을 한 1년 3개월 정도 다른 데 견학도 다니고 로스팅 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작년 12월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돼서 아직은 굉장히 미비하죠. 저희는 현재 9가지의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1년 3개월 동안에 준비를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작두공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두공차 다 아시겠지만 비염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차입니다. 저희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210도 그 사이에서 로스팅을 하고요. 그 후에는 철저한 위생을 통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보다는 좋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장애인 식구들과 이 티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더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가지가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맹문동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팥하고 호박을 섞어서 만든 차가 새롭게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그 명절쯤에 네, 선보일 수 있는 네네네. 제품인가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기존의 제품은 실속형이라면 조금 더 고급형으로 선물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요. 17일 정도부터는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면 지금 그 온라인 판매를 신청을 했죠? 네네네. 근데 온라인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온라인으로 하면은 기본 내야 되는 입장료 같은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온라인 입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전산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산직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아니고 했는데 이제 주치의센터에서 연계해 주신 데에서 저희 거 디자인을 계속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좋은 특허권이나 다른 것들까지도 다 계속 연계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현재 추세가 비대면 네네. 판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코로나2 사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직접 대면을 통한 판매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해야 될 상황인데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하고 현재 온라인 판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데는 로컬푸드 같은 곳에 이미 입점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아마 더 계속 늘어나겠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이제 우체국 쇼핑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그쪽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입점 말고 네네. 혹시 저희 기업 주치센터에 네네.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제일 부족한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이미 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 이제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치센터는 이미 중소기업에게 줬던 많은 도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좀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저희 필요한 것들 찾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주치센터에서 그 코로나 극복을 했던 그 마켓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것도 이제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온라인 판매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희 이번에 우체국 택배비 지원을 좀 7월 달부터 받게 됐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하시는 거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 예산이 없는 예산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물어볼 데가 없는데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산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판로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언제든지 저희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다른 구에서 사실 저희 같은 직업재활 시설에서 문의가 왔었어요. 저희가 입점한 거 보고 어떻게 입점을 했냐고. 그래서 광산구에는 기업 주치센터가 있어. 혹시 너네 구에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광산구에만 한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문의를 했던 기업은 북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도 더 이제 노력하고 해서 이번 명절을 목표로 해서 꼭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게 그렇게 파이팅 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업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기업 주치센터 컨설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광주 한학공단에 있는 냉동 만두 제조 업체입니다. 현장 저희 업체에서 직접 가공해가지고 그냥 소소한 이렇게 만든 소규모 냉동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주력 상품이에요? 중화 요리에서 나오는 서비스 만두나 아니면 이제 튀겨서 분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튀김 만두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 업체에서 말하는 찐만두나 그런 것들도 제조해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도매업이신 거네요? 소매보다는 도매 쪽에 일을 하셨고? 네. 저희는 중소형 유통업체 위주로 납품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판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돼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서는 저희 업체 자체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인지도 정도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매출은 충분히 나오고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작년 해서 이제 전부 다 이런 소비 시장이 환경이 변하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올라온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소비 시장도 변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대용량의 도매 위주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한계에 부닥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만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그런 예전엔 그랬으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 배달해서 먹는 음식들도 중식보다는 이제 배달 앱들이 많이 발달하고 다양한 뭐 돈가스나 뭐 떡볶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판매하는 만두류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도매보다는 소매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유통업체보다는 소비자들의 직접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저희도 수익을 남기고 이런 구조를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광산구 기업 주치센터에서 그래도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많은 좀 도움을 주셨는데 우선은 바쁘신데도 저희 상품 제가 이렇게 좀 컨설팅 부탁드리는 게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우체국 그 담당자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담당자분이 뭐 제품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분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런 많은 지도 점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 있을 거고 네. 또 지금 현재는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중식 서비스 만두가 주품목이어서 거의 매출의 80~90%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튀김 만두나 찐 만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거 위주로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납작 만두라고 해서 왕만두, 튀김 만두, 그다음에 뭐 왕만두로 쪄먹는 찐 만두라든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주력 상품을 그 기업주치센터 선생님들 팀장님이나 기타 분들과 우체국 팀장님들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거를 주력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이렇게 대용량 냉동 만두 업체용 만두를 제조하는 업체에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소포장으로 포장지를 바꿨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이걸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래가지고 1, 2인분 위주로 포장된 소포장으로 바꾸고 정보 전달 위주의 그런 포장지를 제작을 했다라면은 이 온라인 판매용 포장지는 이미지 사진 위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사고 싶고 먹고 싶은 만두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포장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럼 입점 이후에 어떤 뭐 기업 홍보나 기업 이미지 뭐 그렇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기획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시품절이 됐어요. 판매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솔직히 이제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만두만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컨설팅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품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스스로도 제품이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매출은 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래 보통 1년 정도를 꾸준하게 해야지 달 매출. 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 말고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과 함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적극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브랜드 간 개설을 통해서 입점한 그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이러한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 광산우체국은 장기적으로 브랜드관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은 벌교 꼬막이라든가 광양 매실 이런 것처럼 광산구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브랜드 상품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